그리고 방금 원장님이 답하신 그 모른다는 거. 거기에 신뢰가 갔어요. 그 치병하는 과정은 여기 이제 한형병원의 시스템은 이제 따르신 거고, 네. 저기 방금 보는 식이요법 같은 것은 이제 여기 식당을 이제 이용하시고 네, 그랬던 말씀 같은데, 네. 여기서 가장 그래도 이제 뭐 치병이라든가 식이요법 하면서 가장 인상 쓰인 것은 뭐라고? 가장 치병하거나 식이요법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인상적인 거, 도움됐던 거. 도움이 됐던 거.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다 도움이 됐었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원장님의 그 해박한 지식, 그리고 방금 원장님이 답하신 몰라요. 그 모른다는 거. 거기에 신뢰가 갔어요. 몰라요. 네. 왜냐면 모르는 게 답이거든요. 그걸 알면 사기꾼이거든요. 박수. 아, 재밌다. 너무 솔직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이걸 깊이 알기에 모르시는 거고, 내 안의 의사, 내 안의 현인을 만나는 게 답이라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핵심 안고였죠. 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게 네. 키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바꾸신 마음 그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마음의 습관이나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제가 뭐 식이 습관이나 이런 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습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이제 이유를 이렇게 다시 여기 뭐 코칭도 하고 코칭도 받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저의 욕심, 그리고 막 세상을 이렇게 경쟁 모드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멋있는 여자인지 몰랐다니까요. 전 제가 이렇게 잘난지 몰랐다니까요. 남들은 다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열등의식이 있었고를 한번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안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너무 나를 가소평가했구나. 근데 저는 이게 장점인 부분도 있는데 남들의 좋은 점만 크게 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깊숙이까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못난 거예요. 게으르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성질은 왜 이래? 속아지는 왜 이래? 하고 저를 자꾸 이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이렇게 암이 걸리고 나서 주변을 보니 별 사람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고, 내가 나한테도 이런 장점이 있었네. 나도 이런 이쁜 면이 있네. 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거만하려고요. 좋습니다. 아유, 이제 한마디 끼고 싶네요. 네.
암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질환이어서 유전자는 다 다르니까 자기다움을 할 때 면역이 좋아진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모든 암이 그러하지만 특히 폐암은 제가 그 암종별로 얘기할 때 폐는 자신감과 제일 직결된 감정이에요. 폐경락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가는데, 그래서 특히 폐암 환자는 내가 최고, 뭐가 최고십니까? 어떤 점이 최고세요? 나 이런 점 최고예요. 이걸 자꾸 하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목소리를 우물우물 들어가지 않고 푹 내놓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자기 표현에 용감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피그말리오님 예전에는 늘 남문 커 보이고 이랬는데 지금 오늘도 벌써 여러간 본인의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지혜로웠어요. 나 이렇게 멋있는 여자예요. 자, 이럴 때 질문을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어떨 때 보면 약간 뜨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각자의 개성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우리 피그말리오님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다 각자 또라이가 돼야 건강해요. 다 이상해 보여야 돼요. 우리가 너무 비슷하게 따라하려다 보니까 자신답게 못 펼칠 때가 있어서, 피그말리온 보면 이제 이 앞번에도 그렇고 전 되게 재밌고 몰입돼요. 이게 이 인터뷰 방식이나 얘기하는 방식이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독특하고. 그래서 저는 지원하고요, 응원하고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막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또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코멘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소통님은 어떻게 우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우리가 다 폐암 환자라서 너무 공감이 되셔서. 그러시구나. 예, 비그님께서 항상 네. 왜 갑자기 막 우시니까 저도 찌해지는데요. 좋은 글로 우리에게 많은 그렇게 힘도 주시고 그러는데, 대충 말씀 중에 이제 치유청사진이란 방법 없는 고하기 확신 더하기 적절한 치유 그러잖아요. 확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는데요. 저는 이제 모든 환우분들이 다 공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관리잖아요. 네. 피그말리오님께서도 마음을 엄청 오르락내리락 했던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럴 네. 때마다 어떤 나름의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지. 예. 제가 막 이제 또 제가 마음 관리를 정말 막 하려고 이렇게 잘하고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진짜 1년 1년 반 동안은 거의 여기에 면책 기간이 되면 다른 또 기간에 조금 개인적으로 하는 데라도 가서 제가 되게 약하고 멘탈이 약해요. 다 막 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가서 다시 막 의지하고, 제가 조병식 원장님이 하는 거기에도 갔다 왔었고 이상구 박사님한테도 갔다 왔었고, 왜냐하면 멘탈이 약하니까 일단 그쪽에 맡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공통점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제가 이제 주마니아님 교육도 그렇고 그냥 우리 몸에 원래 망가지지 않은 체제로 다시 나답게로 돌아갈 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어느 날부터 멘탈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명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명상이 뭐가 제대로 된 명상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분은 좋아요. 좋고 저는 명상을 할 때 자꾸 이렇게 글귀가 떠올라요. 뭐라 그럴까. 내가 요즘 어느 시점부터 제가 약간 지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우분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 알려줌 속에 나를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게 카페에 글을 올리잖아요. 올리려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금방 뭐 후루룩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명상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 내 머리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퇴원하고 6개월 이렇게 6개월 퇴원하고 있었을 때도 제가 100일 몇 주인가 21일 글쓰기를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글쓰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쓰다가 보면 제 마음이 관리가 됐어요. 우리 뭐 심시통합 코칭에서 나오는 코칭에서 볼 때 나는 조금 쉬는 시간이나 있으면 멘탈이 흔들리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서 늘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것을 안 거죠. 그게 나를 돕는 후원 환경 조성이라고 그러고 또 아까 같이 21일간 매일 쓰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또 약속을 여러 사람한테 공언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하는 동력을 거기에서 만든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 뭐 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저 21일 동안 글 쓰겠습니다 하면 그럼 21일 동안 약간의 소재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리하는 내 치유의 여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쓰면서 알아차림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제가 또 유튜브도 조금씩 찍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제 마음 관리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네. 후원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 가르친다는 것도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고 돕는다라는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 피그말리언뿐만 아니라 주마니아 님이 본인 병 한 3년인가 됐을 때부터 강의하러 다녔잖아요. 그 이유 중에 본인의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또 흔들릴까봐 여러 사람한테 강의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도움을 위한 마음도 일부 있었지만 내 자신을 계속 다지기 위해서 봉사하고 알려주고 했다. 매우 현명합니다. 학습 이론으로 봐도 그러고 학습이라는 게 습이 이제 습관까지 가는 건데 또 지혜로우시고 그거를 정말 구체적 방법론에 있어서 실천의 세밀한 거를 잘 실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사수생이죠. 4번 입원을 했는데 한우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연 치유를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내가 자연 치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 치유를 배우고 있어요. 배웠지 하시는 게 아닌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자연 치유를 배우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면서 다 이해를 했다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가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흐르는 강물에 뚝방 쌓기가 자연치유라고 했고, 그 의미는 쌓다가 보면 무너질 때도 있으나 무너져도 다시 쌓는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병원 가서 조금 안 좋다 그러면요, 무너져요. 그냥 배웠는데 배운 거랑 나의 그 행동은 다른 거예요. 저는 배운 거랑 행동이 같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돌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현대의학에 가면 고칠 걸 자연치유하는 걸로 착각하셔요. 사학인데 이렇게 일기이기면 뭐 현대의학이 해서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현대의학이 5년 생존율을 보장을 못 해주는데 다 해도, 근데 자꾸 마치 여기 나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버리고 자연치유에 와서 뭔가 조금 무너지면 후회하고,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마니아님의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제 친한 한의분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주마니아님이 왜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설명할 때 왜 벤츠가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벤츠를 타고 고쳐서 타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가려고 애쓰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주마니아가 얘기하는 벤츠가 뭐고 킥보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거든요. 혹시 누가 답해 주실래요? 벤츠는 자연치유, 킥보드는 힘든 의존하는 거니까. 벤츠는 자기 몸의 자연치유력을 믿고 가는 거고요. 킥보드는 뭐 현대의학을 뭐 치료요법을 쓰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지금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엉뚱하게 자기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해석하셨던 내용을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혀 이 벤츠라는 개념을 엉뚱하게 이해하시더라고요. 벤츠 자체가 우리 몸의 완벽한 자연치유력이고, 그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가 휴게소에서 쉬어도 몇 시간 안에 갈 것을, 현대의학인 그 조잡한 킥보드, 제가 왜 현대의학을 조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에서 아마 답이 나온 것 같아. 자연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현대의학은 문명이잖아요. 이 문명이 자연 앞에서 참 보잘것없지 않아요? 우리 신이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우주가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의 몸을 현대 문명이 하나라도 흉내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는 되게 위대한 건데, 그거 망친 거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면 다시 완벽하게 부작용 없이 나을 수 있는 게 자연치유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워놓고 행동은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킥보드 찾아요. 어디 가면 먼 뜸이 유명하고, 어느 사람은 자석요법이 하고 막 그런 것만 찾아 헤매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뚝방에 이거 쌓기를 그 당시는 좀 여러 번 했는데요. 요 사이는 통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말이 기억에 남은 한 분이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능력이 부족한가 하고 잘 안 썼는데요. 나온 김에 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흘러가는 물에 뚝방을 흙으로 막 쌓으면 시간을 들인 만큼 조금씩 물살이 좀 약해지다가 또 어느덧 이렇게 훅 같이 그냥 떠내려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조그마한 깨울물이라도 한번 따 보셨다면, 그러면 이게 아닌가비어는 아니라는 거죠. 또 쌓고, 그러다 보면 또 한번 쑥 쓸려갈 때도 있어서 또 쌓고 하다가 점점 차로 잡으면 이제 점점 속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고, 이제 이렇다는 비유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아진다. 직선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법은 생명의 법칙에서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깊게 와닿으셨다니까 너무 보람이 있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6주 라이트 하고 나서 진짜 날아갈 것 같고 다 나은 것 같아 하고 갔더니 똑같대요 라든가 겨우 1mm 줄었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커졌어요 해서 더 실망하신 분도 있고, 그럴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영어로 쓰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그래요. 리터러시가 이렇게 문해 능력,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까? 쓸데없는 짓을 했네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아까 그래도 이만큼이 잘한 거네 라고 하고 뚝방에 물 삭히니 이렇게 가야겠다고 하는 것,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일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바가 많다고 느껴지네요. 아까 질문. 예, 질문. 예. 피부관리님께서 전업치병 기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여러 가지 저희 치유청사진을 해서 실천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잖아요. 네, 그 네. 중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하셨던 부분이 어떤 건지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 되게 원하던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여기 분뿐만 아니라 왜 이웃에서 또는 친구들 중에도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저한테 왜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제가 어설픈 마음에 막 많은 걸 전해주고자 막 얘기를 했더니 자연치유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또 저는 막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진짜 방법론 되게 많잖아요. 운동에서부터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풍욕 진짜 이렇게 요즘도 계속 하고 있는데, 풍력, 108배, 이런 것들이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시면 또 안 되고, 나답게 꽃 피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집을 고쳤는데, 누구네 집이 이쁘다고 그 집처럼 제가 똑같이 지으면 저랑 사는 시스템이 맞지 않아요. 나답게 지어야죠. 저 사람은 요리를 좋아해서 주방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니까 집을 지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답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방법론도 자기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내답게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렇게 좋다라고 일반화된 거, 걷기, 산책, 풍욕, 반신욕이나 족욕,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해보는데, 전 처음에 풍력만 하더라도 이 순서 익히고 이것도 되게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고, 이거 붕어 운동 할 때 그 시간에 채우니까 제가 살이 빠져갖고 꼬리뼈가 아프고 거기가 막 까지더라고요. 꼬리뼈 있는 데가. 그런데 그거 한 개만을 21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21일이 습관을 들이기에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그 21일 동안 해보고 조금 욕심을, 그게 약간 익숙해질 때 또 하나를 추가해서 2가지를
또 이렇게 두 번째 걸 21일 동안 하고 얘는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거에 108배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템을 나한테 넣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게 책을 안 봐도 되죠. 요즘 유튜브에도 설명이 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108배가 좋았던 게 종교적인 문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일단 명상이 되고요. 108배를 하면.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 환자는 뭐 자율신경의 균형, 무슨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해보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30번도 못했어요. 108배를. 그러면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커피 간장도 저는 지금까지 하는데, 이제는 커피 간장은요, 양치질하는 느낌이에요. 안 하면 찝찝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지병해야 되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처음엔 뭐든지 어려우니까 한 21일씩 해보고 또 21일을 추가시켜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힐링 코드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힐링 코드를 풍력 중간에 이렇게 2분 동안 이불 덮고 쉬라고 할 때 막 버뜩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라이트 습관반 할 때 1타3P 얘기하셨잖아요. 그 올리브님이 뭐 산에 올라갈 때 뭐 골반 만나기 뭐 이렇게 저한테 꺼져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가다가 보면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밀어 넣어야지 처음부터 퍼펙트 하려고 하면 지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게, 우리 치유를 할 때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카렌다에 다 적었어요. 했던 것들을 하면서 내가 108배를 100일 동안 해야지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 108배 100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거 박수 쳐야 돼요. 보통이 보통이에요.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하다 보면 어디 집에 잠깐 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한다는 게 이렇게 그날 오늘 하루만 안 하지만 하는 마음이 몇 번이나 이뤄요. 근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뭔가를 결심을 해서 100일 동안 해본 게 그게 처음이에요. 50평생에.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남편도 돈 잘 벌어다 주고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스럽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약속 잘 지키고 잘 실천하고 하니까 제가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커피 간장 하면서도 확언도 하고, 어떨 때는 커피 간장 하면서 컨디션이 좋으면 1000ml를 품고 막 천골 만나기도 하고 하면 그 꿀렁거림이 재밌어요. 해보신 분들은 느끼면 알 건데, 뭐 쟁기 자세도 한번 해보고, 그럼 또 그것만 하느냐, 학원을 또 틀어놔요. 제가 그 학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나았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삶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고 막 학원을 하고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1타3P, 4P 막 돼요.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돼요. 하나씩. 그러면서 늘어나는 나를 비교를 해야지, 열심히 지금 완성되어 있는 피그말리온을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하면 안 되고요. 어제의 나보다 발전된 오늘의 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방법론은 꼭
꼭 한 개씩 이렇게 21일 동안 한번 자기 자신하고 계획을 오롯이 세워보시면 그거를 강추드립니다. 좋습니다.